코스피가 4,000포인트 가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입니다. 정말 5,000포인트 시대에 대한 기대감도 십자로 열릴 수 있지 않을까? 네, 경제 시그널 조현선입니다. 자, 요즘은 반도체 얘기 안 할 수 없는데요. 진짜 무서울 정도로 주가가 오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맘때쯤이면 고민되는 게 있죠. 너무 올랐는데 사야 될 것 같은데 언제 들어가지? 이런 고민을 할 수 있는데 오늘 그 고민을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IBK 투자증권 박근영 부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요즘 반도체 분위기가 너무 좋아가지고요. 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지금 들어가야 되나요? 이제 기술적으로만 놓고 보면 좀 눌림목이 필요한 구간이긴 합니다. 그러니까 기술적인 과매수 구간, RSI 기준으로 본다면 다소 조금은 단기 과열 신호가 이제 추정을 할 수 있는 기술적인 신호가 나오고 있는데 이 단기 과열 신호가 그렇다고 해서 이제 주가를 꺾어야 되는 건 아니고요. 밸류에이션 부분을 본다면 아직도 좀 저는 긍정적이라고 보고 있는데 네. 이제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 주식을 못 산 분들은 조금 눌림목 구간을 차지를 해야 되는데 요즘에 그렇게 눌리더라도 그렇게 크게 눌리지 않으니까 네. 굉장히 좀 투자 포인트를 못 잡고 이제 포모로서 따라잡아야 될까 고민을 많이 하고 계시고 갖고 계신 분들이야 뭐 여전히 저는 좀 홀딩 의견을 좀 드리고 있는 상황이라서 제가 지난번 방송 때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네. 뭐 롱롱 전략 둘 다 이제 롱숏으로 보면 안 된다. 하이닉스와 삼성전자는 아직까지는 둘 다 롱 포지션으로 좀 가져가는 게 맞을지 않을까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네. 역시 최근에 상승폭을 보면 SK 하이닉스가 조금 더 탄력적인 부분이 보이고 삼성전자가 약간의 그 세금 문제가 있기 때문에 네. 일부 지분을 좀 파는 그런 모습이 좀 있어서 뭐 그 부분들이 단기적으로 조금 눌림이 될 수는 있지만 뭐 시간적으로나 그다음에 밸류에이션 부분을 봤을 때는 삼성전자에게도 충분히 기회는 아직 남아 있고 밸류상으로 본다면 삼성전자가 하이닉스보다 훨씬 지금 저평가 싸게 거래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 뭐 10만 원 가까이 왔다고 해서 많이 올랐다. 또 SK 하이닉스가 이미 뭐 50만 원 넘었기 때문에 많이 올랐다. 이렇게 말씀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돈을 버는 거, 그러니까 어닝을 가지고 이야기를 한다고 한다면 밸류에이션을 봐야 되는데 주가의 상승폭이 높긴 하지만 아직까지 그렇게 뭐 아주 심각할 정도의 버블을 논할 정도의 가격 수준도 아니고 아직까지 밸류에이션 부분은 좀 여유가 남아있는 그런 구간으로 좀 더 가지고 가셔도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근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이렇게 오르는 이유가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이제 국내 반도체 SK 하이닉스와 지금 삼성전자만 놓고 이야기하기가 좀 그럴 수도 있지만 네. 예, 글로벌 시장의 특징인 것 같습니다. 특히 미국 시장을 본다면 지금 S&P 500을 보더라도 M7 네. 아니면 조금 넓게 탑 10개 종목 정도를 본다면 그쪽의 퍼포먼스가 굉장히 지금 좋게 나타났고요. 최근에 미국 시장에 약간의 특징으로 볼 수 있다면 돈을 못 버는 종목들은 올해 몇 배씩 오르긴 했지만 최근 들어서 고점에서 꽤 많은 낙폭을 보여주는 게 있습니다. 네. 예를 들면 뭐 원전 가운데 오클러라는 종목이라든지 뭐 양자 컴퓨터 관련주는 트럼프 대통령 정부가 뭐 약간의 지분 투자를 할 수 있다는 이슈가 생기면서 사실 리바운드가 나왔지만 최근에 돈을 못 버는 섹터의 급등에 이런 종목들 관련해서는 다소 좀 고점에서 꽤 높은 조정세가 나오고 있다는 것이 특징이거든요. 네. 과거 같으면 그냥 테마성, 모멘텀 플레이로 어떤 뉴스가 나왔을 때 동시다발적으로 급등을 했다면 최근에 약간 주저하는 모습들이 돈을 벌지 못하는 아주 많이 오른 기술주들 이런 종목들은 조금 주춤하거나 많이 빠집니다. 그러나 이제 역시 어닝이 뒷받침되고 있는 탄탄한 종목들은 역시나 상승폭이 견조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반도체 섹터가 여전히 그런 부분을 이끌고 있다 보이고요. AI 사이클 관련된 뭐 버블론이 일부 좀 이따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지만 그런 것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아직까지는 전 세계에서 돈을 버는 곳은 그쪽이다라는 인식이 여전히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역시 빅테크 중심으로 AI 관련 종목들 중심으로 그러다 보니까 반도체라든지 그다음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전력기기 전선 이쪽까지 같이 엮이면서 주가들이 좀 올라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거품론은 좀 아직은 배제시켜도 되는 걸까요? 이제 월스트리트 저널이나 아니면 일부 다른 뭐 뱅크 오브 아메리카도 마찬가지고요. 최근 AI 버블에 대해서 조금 경고를 하는 모습도 일부 있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 같은 경우는 본인들이 지표로 생각하는 10개 정도 지표 가운데 7개의 지표가 그 이상으로 지표에서 확인이 될 경우에는 다소 조금은 버블에 해당하는 주가가 좀 낙폭을 키울 수 있는 그런 구간으로 이제 설명을 하는
리포트가 최근에 나오기도 했는데 10가지 지표 가운데 6개 정도가 충족을 하고 있어서 완전히 지금은 꺾어야 될 상황은 아니라 하더라도 다소 좀 우려스러운 부분까지 오고 있다는 경계심을 심어주는 리포트를 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최근에 오픈 AI 관련해서도 엔비디아 쪽하고 이제 순환 출자 문제가 좀 불거졌습니다. 예를 들어서 오픈 AI가 엔비디아의 칩을 대규모로 지금 인수를 사고 있는데 네. 그쪽에다 돈을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돈 대신 이제 오픈 AI의 지분을 가져가는 이런 식으로 가는 상황이고요. 오픈 AI가 그 외에도 다른 종목들과 함께 대규모 투자 관련된 데이터 센터 관련된 투자를 언급을 하면서 이제 지분 교환 관련된 형식으로 가고 있는 상황인데 그러다 보니까 월스트리트저널의 이제 저널을 이제 보면은 네. 오픈 AI가 이제는 실패해서는 안 되는 기업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오픈 AI가 대부분의 미국의 큰 빅테크를 다 엮어놨다가 이게 논리거든요. 그러니까 네. 결국 오픈 AI가 실패를 하게 된다면 이 모든 것이 연쇄적으로 무너질 수 있다는 월스트리트저널의 이제 약간 우려스러운 사설도 있긴 하지만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은 시장이 유동성 장세로 가고 있는 시장이고 비단 미국뿐만 아니라 유럽도 마찬가지고 한국도 유동성이 지금 풍부한 시장이기 때문에 글로벌 경기 인하 관련된 사이클에서 역시 돈을 벌고 있는 것은 AI, 데이터 센터, 여기에 따라서 반도체, 전력기기 쪽으로 확산되고 있고 그 외에도 여타 유틸리티라든지 산업재 이런 쪽과 관련해서도 좋은 반응을 갖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시장에 대해서는 좀 더 긍정적으로 갈 수 있다. 그러니까 약간의 밸류에이션 부분이 있다고 해서 지금 그렇다고 해서 시장이 고평가돼 있으나 그게 고평가가 주가가 오르지 않는다는 표현은 아니다라는 할 네. 정도로 더 좀 긍정적인 뉘앙스가 여전히 조금 더 우세하다 이렇게 볼 수는 있는 상황입니다. 삼성 같은 경우는 이제 앞으로 상승 모멘텀, 그러니까 시그널을 좀 어떤 것들을 보면 좋을까요? 삼성은 굉장히 어렵게 갔습니다만 그래도 음. 최근에는 호전이 되고 있는 모습이 그래도 긍정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네.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의 기준을 놓고 보면 밸류에이션만 놓고 본다면 사실은 좀 더 매력적인 것은 삼성전자가 맞죠. 하이닉스가 최근에 주가가 많이 올라오고 목표 주가 상향 조정이 되고는 있는데 PBR 기준으로 본다면 하이닉스는 2.2배 정도까지 PBR이 올라왔고요. 네. 역사적인 고점인 2배를 일단 돌파를 한 상태입니다. 역사적인 밸류에이션 신고가가 나왔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60만 원대 초중반 정도의 목표 주가 나오고 있지만 일단 50만 원대가 거의 왔잖아요. 네. 장중에 50만 원 넘기기도 했고요. 자, 하이닉스가 그렇다면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지금 99,900원까지 뭐 네. 고점을 봤는데 10만 원 언저리라 생각하더라도 지금 PBR 기준은 1.4배 정도가 됩니다. 상대적으로 삼성전자의 역사적 밸류에이션 고점은 PBR 2배 정도까지는 갔었던 고점이 있기 때문에 그 갭을 본다면 지금 시티그룹 같은 경우는 뭐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60만 원대 중반 정도의 목표 주가가 나와 있고요. 네. 삼성전자는 목표 주가가 14만 원대 중반 정도까지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목표 주가 대비 아직까지 현재 주가의 괴리율로 본다면 상승 여력은 삼성전자가 좀 더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삼성전자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하이닉스를 좀 따라가지 못하는 경우는 두 가지인데요. 네. 제가 보기에는 첫 번째, 일단 수급적으로 삼성전자는 대규모 세금을 이제 내기 위해서 그 내부적인 일가가 일정 부분 주식을 좀 팔아야 되는 이슈가 좀 불거졌기 때문에 수급적인 영향을 좀 받을 수도 있고요. 두 번째는 HBM 관련된 그 탄력도입니다. 왜냐하면 최근 들어서 일부 이제 증권사 해외 쪽에서도 마찬가지고 HBM이 결국은 삼성전자가 참전을 하게 되면 가격이 좀 이제 생각보다 덜 오를 수 있다. 그리고 네. 전체적인 HBM이 HBM3 같은 경우는 이제 내는 경우에는 이제 가격이 빠지게 되고 HBM4의 가격의 프리미엄이 생각했던 것보다 좀 덜 붙을 수 있다. 왜냐하면 삼성전자가 참전을 하게 되면 이제 물량이 많이 늘어날 수 있기 때문이죠. 더군다나 마이크론도 HBM4를 이제 정상적으로 잘 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다 보니까 그러면 물량이 많이 풀리게 될 텐데 물론 수요 대비해서 공급이 부족한 건 맞지만 프리미엄 그 폭이 네. 상대적으로 좀 생각보다 높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하이닉스의 어떤 여러 가지 어닝 부분이 조금 생각했던 것보다 좀 낮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사실 우려가 좀 있었거든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이닉스의 HBM 관련된 4 시리즈에서도 역시 좀 더 독보적인 위치는 여전히 차지할 것으로 보이는데 최근 들어서 마이크론의 변수가 한 번 더 나온 게 좀 저는 특징입니다. 왜냐하면 마이크론이 HBM4에서 엔비디아가 요구하는 속도, 그러니까 초당 11GB, 10GB 이상의 그 속도를 내지 못할 수도 있다는 해외 쪽의 언론의 반응이 있었는데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럼 마이크론이 처지게 되면 삼성전자가 그 자리를 좀 위치를 차지할 수 있고 이렇게 해서 양분해서 가져가는 것이 아니냐 이런 말이 있었는데 마이크론이 최근에 컨퍼런스 콜을 통해서 실적 발표 때 초당 11GB 이상의 속도를 가지는 샘플을 이미 공급을 했다라고 공식
발표를 해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생각했던 것보다 마이크론이 잘 하고 있는 것 같아. 그러다 보니까 마이크론이 역시 처지지 않고 갈 수 있다. 이렇게 시장은 생각하게 됐고요. 여기에서 결국은 공급이 그러면 원활하게 공급이 좀 더 된다고 한다면 네. 프리미엄이 조금 줄어들 수 있다고 생각을 했었는데요. 근데 오늘 같은 경우에 제프리스 쪽에서 리포트가 나왔는데 마이크론이 그렇게 한다고 샘플을 공급한다고 말은 했지만 생각보다 수율 문제라든지 캐파 문제 그리고 어떤 재설계 문제 때문에 몇 개월 정도 늦어질 수 있다라는 최근에 확인이 좀 된 보고서가 또 하나가 제프리스 쪽에서 나왔습니다. 그러면 마이크론이 제대로 수율 문제나 여러 가지 부분에서 공급을 조금 더 원활하게 하지 못하는 경우로 빠지게 된다면 그러면 하이닉스는 원래 잘했던 회사니까 잘 가게 될 것이고 삼성전자가 HBM3 쪽에서 이제 퀄 테스트 통과에 대한 긍정적인 기대감은 이미 이제 시장에서 열려 있게 되기 때문에 네. 다만 이제 HBM3 같은 경우는 물량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서 결국은 핵심은 4로 넘어가야 되는 것인데 네. 4도 어느 정도 잘 하고 있는 것 같다. 최근에 LCD램 양산 수율도 굉장히 좋게 나오고 일부 지금 LCD램 수율이 90%까지 올라왔다 이런 이야기도 들리니까 네. 4에 대한 기대감이 올라오고 있죠. 자, 그러면 마이크론이 좀 처지게 되고 공급을 못하게 되면 기존에 우리가 생각했던 HBM4와 관련된 어떤 공급 물량이 조금 더 딸리게 되고 그러면 역시 프리미엄이 다시 살아나는 것이 아니냐. 그러면 하이닉스가 좀 더 좋아지겠네.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거죠. 더군다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레거시 디램이나 낸드 그다음에 HDD 스토리지 부분까지도 가격이 급등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다 키옥시아가 굉장히 또 좋습니다. 그러면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키옥시아의 영향도 긍정적으로 받을 수밖에 없겠죠. 네. 그러니까 주가적인 부분에서는 지금 현재 밸류가 조금 더 비싸긴 하지만 SK 하이닉스가 여전히 좀 더 탄력도 있게 주가들이 움직이고 있고 삼성전자는 조금 따라가는 모습이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HBM4에 대한 기대감도 좀 높이 올라가고 있고 파운드리 부분에서도 역시 지금 애플이나 테슬라 그다음에 퀄컴의 기대감 그리고 최근에 현대차하고도 지금 차량용 반도체 네. 이야기가 또 나오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파운드리 관련된 턴어라운드까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자까지도 분위기는 좋아져요. 그러니까 탄력도가 하이닉스가 좀 높긴 하지만 하이닉스와 삼성전자 공이 같은 방향으로 지금 움직이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삼성 같은 경우는 좀 사업적으로 여쭤보자면 네. 아까 말씀하신 대로 테슬라와의 동맹이 또 그 시장의 어떤 새로운 고객들을 끌 수 네. 있지 않나 이런 기대감도 있는데 이것도 좀 시그널이 될 수 있는 부분 아닌가요? 당연합니다. 원래 최초에 테슬라가 AI6 네. 그 칩을 준다고 했죠. 네. 그래서 파운드리 기대감이 좀 있을 수 있다 봤고요. 테슬라 일론 머스크가 나는 삼성전자의 공장이 내 집하고 30분 거리밖에 안 돼. 굉장히 가까워. 라고 왜 굳이 썼을까요? 네. 그것은 결국 삼성전자 파운드리 공장의 수율 작업을 본인이 조금은 이제 개입을 할 수 있다. 이런 뉘앙스로 이야기를 저는 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계약도 계약이지만 그러면 일론 머스크가 뭔가 좀 거기에 개입을 해서 파운드리 쪽의 수율을 잡는 작업까지 하게 된다면 파운드리 쪽의 수율이 올라오고 그 외에도 이제 테슬라의 칩 계약뿐만 아니라 애플에 관련된 이야기도 CIS 관련된 부분들도 받았겠죠. 네. 더군다나 지금 현대차에 관련된 지금 차량용 반도체도 최근에 계약을 했다 이야기 나오고 퀄컴에 대한 기대감도 높아지고 더군다나 상당히 지금 시장에서 우려가 많았던 엑시노스 2600 관련된 새로운 신제품도 다음 제품에는 갤럭시에 탑재될 정도로 성능이 굉장히 좋게 나오는 것 같다. 네. 그러다 보니까 파운드리 가동률이 올라오고 새로운 어떤 계약건들이 계속 나오고 있고 제가 말씀드렸던 AI6 칩 이외에 네. 이제 어젠가요. AI5 칩 관련해서 테슬라가 TSMC 이외에도 삼성전자하고도 줄 수 있다는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지난번에 일론 머스크가 기존에 AI6 관련된 계약을 하면서 이것보다 2~3배 정도 더 많아질 수 있다. 계약이. 그렇게 이야기까지 있었기 때문에 그러면 파운드리가 본격적으로 턴어라운드가 되는 것이죠. 그렇죠. 그렇게 되면 파운드리가 기본적으로 자리를 잡게 되고 제대로 수율이 잡히면서 그러면 다른 기업들 입장에서는 그 비싼 TSMC를 울며 겨자 먹기로 갈 수밖에 없었지만 가뜩이나 캐펙스도 없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가격도 비싸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잘해 준다면 그쪽으로 눈을 좀 돌릴 수도 있겠다. 그러면 다양한 계약들이 삼성전자의 파운드리 쪽으로 접어들면서 그쪽에서 수익이 뭐 분기당 2조 원 이상의 적자를 내던 회사가 파운드리 쪽에서 결국은 뭐 BEP 내지는 뭐 흑자 전환까지 되게 된다면 분기 단위로 그렇게 되면 연간 단위로는 대규모 턴어라운드가 들어오는 거거든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지금 HBM도 따라잡는 분위기에서 네. 레거시 DRAM은 공이 이제 똑같이 좋아지고 파운드리 쪽에 대규모 적자가 사라지고 네. 그러면서 이제 지금 최근에 휴대폰 부분들도 괜찮은 반응을 갖고 있습니다. 폴더블 폰. 그리고 애플이 폴더블에서 조금 연기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에
폴더블에 대한 여러 가지 어떤 시장의 점유율을 또 가져간다는 점에서 가전은 좀 아쉽습니다만 네. 그러다 보면 삼성전자의 다양한 어떤 사업부들이 대부분 다 턴이 좀 격하게 올 수 있는 것이죠. 그런 부분에서는 이제 삼성전자의 밸류가 좀 싸다는 부분들이 네. 시간이 가면 갈수록 좀 매력적으로 다가올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기 때문에 일정 부분 증권사마다 좀 다르고요. 해외 네. 쪽에서도 증권사마다 좀 다릅니다만 일부에서는 하이닉스를 여전히 탑픽으로 잡는 것도 있고 일부에서는 삼성전자를 탑픽으로 잡고 있는 것도 있는데 어느 쪽을 이제 좀 더 비중을 놓고 보느냐. HBM의 어떤 선도적인 어떤 그런 부분들을 본다면 하이닉스 쪽도 탑픽을 잡고 가야 되겠지만 밸류에이션 여러 가지 부분에서 상승의 여력이라든지 매력도를 본다면 또 삼성전자가 탑픽으로 잡힐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보는 뷰에 따라 좀 다르긴 하지만 네. 양사 모두 긍정적으로 다들 평가를 하고 있다. 그래서 목표가 상향 조정이 나타나고 그다음에 여러 부분에서는 지금 내년에 영업이익 부분도 50조 원대 중후반 정도 이야기가 됐다가 지금 60조 원대 중반 이상까지도 다시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전체 코스피의 밸류에이션에도 그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여전히 시장은 전체 시장에 대한 지수도 그렇고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좀 더 긍정적으로 좀 끌고 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어떤 부분들이 좀 보완이 되면 좋을까요, 가전은? 근데 가전 부분은 그렇게 또 기대감이 높은 그런 산업은 아니잖아요. 그쵸. 사업 부분에서 TV라든지 세탁기 가전들이 있지만 그게 이제 여전히 이제 레드오션이라고 좀 봐도 될 만큼 가전 부분에 대한 기대감 자체는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네. 지금 중요한 것은 역시 이제 반도체 가장 핵심일 것 같고 특히 이제 파운드리 쪽의 부분들이 어떻게 또 턴이 되느냐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네. HBM을 이제 결국 따라잡느냐의 문제가 좀 공식적인 확인이 좀 나와줘야 된다. 필요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최근에 하이닉스가 비싸지면 더 잘하는 이유도 결국은 삼성전자가 HBM에 대한 공식적인 발표가 자신감 있게 좀 나와주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도 여전히 HBM이 좋아지면 하이닉스가 좀 더 좋아지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비싸더라도 하이닉스를 좀 더 긍정적으로 보는 이슈가 있지 않을까 싶어서 삼성전자가 결국은 HBM4 기준에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공식적인 입장만 나와준다면 아마 이런 부분들은 하이닉스의 어떤 밸류에이션을 따라잡는 좀 빠르게 또 삼성전자 중심으로 주가가 좀 더 치고 나갈 수 있는 계기가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시간이 조금 더 삼성전자에게는 갈수록 좀 유리해질 수 있다는 생각은 드는데 네. 근데 기술적이라는 것은 결국은 콜이라는 것이 그렇죠. 최종 콜까지는 또 봐야 알기 때문에 확정적으로 나오기 전까지는 아직은 좀 섣불리 예단을 할 수 없고요. 다만 지금 확실한 것은 하이닉스가 조금 더 앞서고 있는 것은 맞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부장님이 보셨을 때 네. 각각 속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어느 정도는 오를 것이다. 올해 안에 아니면 내년에 이거 좀 한번 짚어주실 수 있으세요? 네, 삼성전자 하이닉스 여전히 꺾기는 좀 쉽지 않은 구간이고 다음 주 정도에는 하이닉스가 실적이 발표가 될 텐데 네. 3분기 삼성전자가 12조 1천억 정도의 실적이 나왔고 서프라이즈가 나왔습니다. 네. 보통 10조 원 후반에서 11조 원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는데 12조 1천억 정도 나왔으니까 상당히 긍정적으로 서프라이즈가 나왔었고요. 이제 삼성전자가 워낙 잘 내다 보니까 하이닉스도 기대감이 전자만큼은 나와줘야 되지 않겠어? 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11조 원 이상만 나온다면 역대급인 최고 영업이익을 구가를 하는 것인데 과연 이제 하이닉스도 12조 원대 이상이 나와줄 것이냐는 발표를 좀 해봐야 될 것 같긴 합니다. 그러나 기대감에 대해서 여러 가지 남아있는 상황이고요. 네. 비슷하게 어느 정도 맞추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이닉스도 그에 상응하는 영업이익을 보여준다면 결국 최근 아마 여름철까지 2분기 정도까지도 하반기 추정은 3분기가 고점 피크를 찍고 4분기 정도의 영업이익이 하이닉스가 조금 주춤할 수 있거나 좀 꺾일 수 있다 생각을 좀 했던 것 같아요. 네. 근데 지금 현재 분위기로 보면 오히려 3분기가 굉장히 좋고 4분기도 그렇게 꺾일 것 같지 않은데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 내년에 대한 아까 그림도 말씀드렸지만 50조 원대 중후반 이야기가 나오다가 지금 60조 원대 중반까지 올라오고 있어서 네. 전체적으로 하이닉스와 삼성전자 공이 지금 내년에 영업이익단의 어떤 상향 조정이 추가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역시 그렇게 되면 현재 밸류가 조금 올라왔다고는 하지만 내년에 더 좋아진다고 한다면 밸류가 또 빠지게 되잖아요. 그쵸. 그러면 아직도 매력적인 구간으로 볼 수 있겠다. 그리고 이 전 세계적으로 지금 반도체 종목이 삼성전자가 가장 싸긴 합니다만 네. 하이닉스도 다른 경쟁사 대비 그렇게 비싸다고 하긴 좀 어렵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여전히 역사적 고점을 뚫은 밸류라고 해서 지금 끝났다고 말하기는 좀 어렵다. 우리가 조선업종 같은 경우도 과거에 PBR 2배에서 2.5배 정도 갔을 때 네. 역사적으로 꺾고 10년 동안 굉장히 어려운 시절이 있었지만 그렇죠. PBR 5배 이상 지금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숫자를 보여주고 뭔가 다른 큰 변환점이 생기면
조선업종처럼 새로운 밸류에이션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하이닉스도 현재 그런 구간에서 단정적으로 이제 뭐 역사적 밸류를 뚫고 올라와서 많이 왔다라고 그냥 생각하기에는 아직은 조금 이르다. 좀 더 끌고 갈 수 있는 상황일 것 같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마이크롬, 오픈 AI 다 말씀 주셨는데 브로드컴도 있고 MS도 있는데 그 M7 시장 변화는 좀 어떻게 전망을 하세요? 네, 최근 들어서 이제 반도체가 여전히 좋긴 합니다만 탄력도가 좀 떨어지는 건 분명히 나오고 있죠. 네. 과거에 조금 좋다라고 만약에 발표가 나온다면 주가가 뭐 5에서 10% 막 왔다 갔다 큰 종목들이 그랬는데요. 최근 들어서 상승 탄력도 조금 떨어지는 국면도 네. 보이고 있고 또 약간의 특징이 뭐냐면 이 후발주자인 애플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러게요. 과거에 이제 M7 가운데 애플이 굉장히 좀 주춤했거든요. 역시 AI 쪽에서 약간 하드웨어적인 부분에 AI 기능이 조금 탑재되지 못하면서 약간 소외됐던 느낌이 있었는데 최근 들어서 보면 M7이 기존처럼 좋긴 하지만 과거처럼 상승폭이 조금은 좀 비탄력적으로 좀 가고 있는 상황에서 약간 쉬어갈 때도 있고 오히려 이제 후발주자인 애플이 오히려 최근에 신고가를 내주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미국 시장의 S&P 500 관련된 종목들 가운데서도 약간 대형주 가운데서 약간 특징적으로 새로운 어떤 스타일이 좀 나오는 것이 아닌가 이런 네. 생각도 드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국내에서도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 여전히 좋습니다만 조금 비켜서 생각해 보면 IT 대표주 가운데 뭐가 눈에 띄죠? 삼성전기 최근에 괜찮습니다. 거의 20만 원대까지 올라와서 삼성전기는 과거에 거래했을 때 저점은 13만 원, 고점은 15만 원 넘어가면 팔고 그 박스권 매매를 많이 했던 종목인데 20만 원 넘어오면서 무브주가 상향 조정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삼성전기가 많이 올랐다든지 최근에 LG이노텍 굉장히 어려웠었지만 애플 관련된 이슈가 또 같이 연동되면서 긍정적으로 올라가고 있어서 LG이노텍도 상당히 많이 빠진 상태에서 올라오죠. 그 외에도 LG전자 실적 괜찮았고요. 뭐 그런 것들이 이야기되면서 여타 IT 대표주, 그러니까 꼭 반도체 대형주뿐만 아니라 기존의 IT 대형주로 이야기됐던 종목들까지도 약간 확산세로 올라가고 있다는 점이 M7 그 시장과 마찬가지로 역시 애플이 뒤에 견인을 했고 국내에서도 반도체 대형주뿐만 아니라 그런 IT 대형주로 확산되는 것이 시장의 좀 특징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현실적으로 보셨을 때 이제 아까 그 눌림을 좀 기다리면 좋다고 하셨는데 어느 정도 가격대일 때 들어가는 게 조금 가치가 있을까요? 네, 뭐 가격대를 찍어서 이 정도 가격대면 뭐 사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기가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계속 움직이는 종목이기 때문에 네. 가격대를 지정하기는 사실 좀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만 어쨌든 지금 이게 살아있는 주식이라면 결국은 뭐 우리가 뭐 기본적으로 5일선이라든지 21선 기술적인 부분을 좀 기댈 수밖에 없고요. 근데 그렇게 많이 빠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또 그게 또 만만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뭐 빠질 수 있는 구간들이 변수가 뭐가 있나 생각해 보면 이제 10월 말, 11월 초 정도까지가 이제 여러 이제 변수가 좀 남아 있는 게 변동성을 확대시킬 수 있는 변수가 있는데 자, 그 상태의 변수를 잘 넘어가면 결국은 11월, 12월 그리고 연초 효과까지 결국 글로벌 증시도 마찬가지고 국내도 마찬가지고 연말이나 연초까지는 시장이 굉장히 좋은 시기거든요. 더군다나 10월 달 역시 FOMC에서 역시나 뭐 금리 인하를 할 것으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시장 유동성은 계속 풀립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국내에 지금 고객 예탁금도 80조 원을 넘어서면서 80조 원을 넘는 예탁금은 코로나 시절보다 더 높은 예탁금이거든요. 그러니까 개인 자금들이 엄청나게 들어오고 있고 역시 이제 정부의 부동산 자금을 이제 증시로 유입시키는 그런 정책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역시 증시에 대한 개인 자금도 상당히 풍부한 상황이란 거죠. 그러다 보니까 웬만큼 악재가 나오더라도 밑에서 받칠 것으로 생각을 하고 또 악재가 아니거나 긍정적인 흐름으로 이런 변수들이 지나가면 결국은 이제 또다시 시장은 상승 방향으로 자리를 잡을 수 있다 생각이 됩니다. 더군다나 정책적인 뭐 3차 개정 관련된 상법 개정 관련된 이슈도 12월에 이제 자사주 관련된 이슈가 또 불거질 수 있기 때문에 시장은 조금 더 긍정적인 모멘텀들이 기다리고 있는데 다만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미중 관세 협상 관련해서 지금 어떻게 진행될 것이냐. 두 번째 CPI 뭐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지금 발표 직전인데요. 이런 CPI가 크게 뭐 이슈가 안 되게끔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나올 수 있느냐 이 부분이고요. 거기에 따라서 페드가 이제 금리 인하를 이제 10월 달에 그대로 진행하면서 추가적인 금리 인하나 그다음에 QT 종료 이슈까지 뭐 좀 빠른 곳에서는 10월 달 QT 종료를 할 수 있다 말을 하는 것도 있고 일부에서는 내년 1월 달이라고 말을 하는 것도 있는데 QT 종료까지도 지금 유동성 확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이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더 빠르게 10월 달에 벌써 종료를 말한다고 한다면 좀 더 빠르게 시장은 좀 더 힘을 받을 수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년 1월을 하더라도 QT 종료는 어느 정도 그 방향을 잡고 있기 때문에 금리 인하와 더불어서 QT 종료까지
시장은 풍부한 유동성을 또다시 제공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시장은 그렇게 많이 빠지기가 좀 만만치 않을 수도 있다. 물론 뭐 미국의 어떤 밸류에이션이 조금 높다는 측면에서 다소 좀 우려가 있는 목소리가 나오고는 있지만 비싸다고 해서 빠진다는 것은 아니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아직까지 조금 풍부한 이슈가 나오고 있고요. 더군다나 지금 일부 지방은행 이슈가 좀 나왔는데 이게 이제 확산세가 나타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이힐드 일드 같은 경우도 네. 예를 들어서 약간의 어떤 신용도가 아주 떨어지는 기업과 그다음에 기준금리 이제 채권 이런 관련해서 그 하이힐드 일드 갭이 엄청나게 벌어지면 뭔가 사건이 터질 걸로 보는데 그 일드 갭이 아주 밴드 하단에 아주 낮게 형성되어 있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고 재무구조상으로 좀 이런 이슈가 있는 기업들에 대한 채권 금리와 현재 기준 금리 사이의 국고채 사이에 갭이 그렇게 차이가 나지 않는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면 시장은 굉장히 하향 안정화되어 있다는 거예요. 심리적으로도. 그러면 일드 갭에 관련된 부분들이 벌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풍부한 유동성을 가지고 좀 더 밀어 올릴 것이다. 그래서 탐리 같은 경우도 지금 S&P 500 같은 경우는 오늘 연말에 7,000포인트까지는 분명히 갈 것이다. 아직까지 팔 때는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결국은 시장은 좀 더 긍정적인 흐름으로 갈 것으로 좀 시장을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만약 뭐 반도체주나 AI주가 너무 높다면 이쪽으로도 투자를 하는 것도 방법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네, 뭐 실제 반도체 소부장 많이 오르기도 했습니다. 뭐 그런데 다 같이 오르는 장은 분명히 아니고 결국 시장에서 지금 평택 공장 관련된 삼성전자의 투자라든지 그다음에 하이닉스도 지금 새롭게 M15 쪽에 관련된 이슈가 있기 때문에 투자를 공유합니다. 그래서 HBM 관련된 캐파 증설도 하겠지만 아무튼 일반적인 레거시에 대한 부분도 이제 역시 투자를 할 수밖에 없는데 그렇다고 해서 지금 HBM 쪽으로 캐파를 계속 뺏기고 있잖아요. HBM을 해야 되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HBM에 대한 공급을 많이 해야 되니까 레거시 제품에 대한 양산 라인이 HBM 쪽으로 뺏기게 되고 그러면 커머디티 레거시 디램이나 낸드 관련된 부분들이 모자라게 되고요. 공급이 상당히 제한적이기 때문에 최근에 DDR4, DDR5 가격이 여전히 급등세를 보이고 있는 이유가 될 수 있겠죠. 근데 이제 그걸 하다 보면 캐파를 늘려야 되는 이제 요소가 있기 때문에 결국은 아까 말씀드렸던 삼성전자 하이닉스 공이 투자를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결국 전공정 쪽에 투자가 집중적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서 공통적으로 이야기하는 종목은 뭐 테스, 그다음에 유진테크, 네. 그다음에 원익 IPS 이런 종목들이 언급이 되고 있고요. 또 이오테크닉스 같은 경우도 기술적인 우위가 조금 더 길게 보더라도 굉장히 긍정적일 수 있다. 이 정도의 종목들을 좀 슬림화하자 이런 이슈들이 이야기 나오고 있는데 후공정단은 역시 이제 파운드리 쪽이 굉장히 좋아지는 삼성전자 쪽의 그림이 있다면 뭐 두산 테스나 네. 이런 종목들이 결국은 같이 이제 갈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더군다나 최근에 주 두산이 뭐 SK 실트론 이슈 뭐 인수 가능성도 지금 조심스럽게 언급되고 있어서 만약에 SK 실트론 관련된 부분들을 만약에 인수를 한다면 두산 테스나에도 낙수 효과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이 주로 좀 언급이 되는 최근까지는 좀 더 주도주로서 이야기가 많이 언급이 되고 있는 소부장입니다. 보면 삼성, 하이닉스 이렇게 주도하면서 코스피가 계속 좋아요. 요즘 당이 너무 좋잖아요. 그렇게 돼서 4천 언제 가냐. 곧 올라갈 것 같은데도 아직은 치지는 못하고 있는데 네. 어떻게 좀 전망은 하세요? 지금 현재 방송하고 있는 지금 현재 코스피가 3,940포인트이기 때문에 잘만 하면 다음 주 월요일에도 코스피가 4,000포인트 가도 뭐 이상하지 않을 정도입니다. 네. 속도도 빠르고요. 근데 이제 벌써 그러면 4,000포인트 언저리 왔는데 너무 비싼 거 아니냐, 많이 왔다라고 말씀하시지만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의 EPS 상향 조정이 엄청나게 빠르고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감안한다면 추가적인 어떤 실적 상향에 대해서 반영을 하지 않은 밸류에이션 PER이 12개월 포워드 지금 코스피가 11.8배 정도 수준이에요. 네. 고점이 아직 멀었습니다. 과거에 역사적으로도 훨씬 높은 밸류를 갔던 적이 있기 때문에 현재 PER 뭐 11.8배면 버블 정도까지 절대 아니거든요. 주가는 많이 올라왔어도 그만큼 EPS, 어닝이 따라 올라오면서 주가들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아직까지 부담스럽게 많이 고점을 쳤다고 보기에는 아직은 조금 여유가 있는 밸류에이션입니다. 근데 만약에 삼성전자나 하이닉스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60조 원대 중후반 정도까지 다시 EPS 상향 조정이 내년에 된다고 한다면 지금 어쩌면 PER이 10배 정도 수준까지도 떨어질 수 있는 구간이에요. 그러면 삼성전자나 하이닉스가 좋아지면 거기만 좋을 게 아니죠. 네. 반도체 소부장으로 낙수 효과가 생길 것이고 그 외에 다른 여타 뭐 전력기기라든지 이슈들이 더 같이
함께 갈 수 있는 밖에 없습니다. AI 데이터 센터가 좋아지면서 반도체 좋아지고 그러면 전력기기 전선 쪽도 같이 좋아지고 그렇다고 해서 또 조선도 따라가죠. 더군다나 방산도 나쁘지 않다 이야기 나오고 있고 그리고 최근에 이야기되고 있는 일부 뭐 소비재 가운데 뭐 화장품이라든지 미용기기 쪽도 역시 수출 쪽에서 좋아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좀 올라오는 EPS가 또다시 이루어지니까 현재 뭐 11.8배 뭐 이 정도 된다고 하더라도 EPS가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필두로 추가적인 EPS 상향이 또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네. 뭐 PER이 한 10배 초반 정도까지 떨어진다. 그러면 여전히 4,000포인트가 중요하지 않고 밸류에이션 상으로 아직까지 여유가 있다. 좀 굉장히 좀 긍정적이다 보는 거고요. 더군다나 이제 하반기 연말에 3차 상법 개정이 나오면서 역시 저평가되고 있는 저 PBR주들 금융이나 지주 이런 쪽까지 합세해서 움직이게 된다면 그러면 뭐 시장이 생각하는 정말 5,000포인트 시대에 대한 기대감도 진짜로 열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조심스럽게 해볼 수도 있습니다. 기쁜 연말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면서 네. 다음번에 또 좀 더 또 좋은 소식으로 주식을 한번 또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박근영 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저희 경제 시그널 영상 많이 봐주시고요.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